명성교회 세습 등으로 인해 대형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작은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작은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박람회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CBS는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하고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전능신교에 대해 탐사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능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를 살펴보고 한국 교회의 대비책을 짚어봅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기는 문화축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목회 세습의 논란 속에 있는 명성교회는 세습의 문제를 넘어 대기업 총수처럼 군림하는 제왕적 리더십, 부의 축적, 권력 지향성 등 대형 교회의 문제점까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작지만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건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품고 그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며 대형 교회보다 더 큰 목회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세롬교회는 경기도 부천 약대동에서 마을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IMF 이후 해체되는 가정을 품기 위해 가족도서관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부터 어르신 프로그램까지 있고 안에서 소동아리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0년 전 공부방으로 시작된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도 방과 후 40명 가까운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인천 부천 작은 교회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6일 1차 심포지엄에 이어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2차에서는 마을 목회의 사례로 부천 세롬교회를 둘러봤습니다. 돌봄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이 우리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 이후에 돌봄 이후에 공생이라는 공유라는 개념, 에너지 문제, 생태 문제, 이 세 가지 화두로 지역사회와 우리 선교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사례로는 인천 해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해인교회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숙인 장화를 위해 설립한 재활용센터. 1년 반 전 화재를 딛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실버 자원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고물상은 좀 멀어요. 어디 여기 가까운 데다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샤워값도 더 받으니까 저기 고물상에는 50원이라면 여기서 한 70원 받고 그러니까.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피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운동 방식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번 교회 탐방에 참여한 이들은 실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자신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했습니다. 교회가 마을과 소통한다는 거, 그리고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작은 교회들.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그들의 목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하고 한국의 일부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전능신교의 발생지 중국과 전능신교 신도들의 국내 거주지 등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신자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포교 활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신자들이 왜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지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군 산회면 길탕리에 있는 전능신교 건물. 전능신교는 원래 유스 호스텔이었던 이 건물을 사들여 지난해 6월부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유스 호스텔 건물 외에 별도의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는 마을 주민들은 무대와 조명 시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그 천장에다 카메라가 조명이 한 200~300개 달렸죠. 이만한 조명 것도 뭐 그냥 조명이 아니고 그래가 이제 쟤들이 이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러나 봐요. 전능신교는 이곳 외에도 한국 본부라 할 수 있는 서울 구로구와 강원도 횡성 등지의 건물을 사들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종교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 그것 때문에 종교 신앙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로 잠시 이렇게 오셔서 누가 자기 가정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CBS 취재팀은 전능신교가 공개하지 않은 세계 26개 나라의 전능신교 근거지와 전화번호를 입수했습니다. 전능신교는 실질적인 교주 조유산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와 유럽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무비자로 제주까지 입국이 가능한 한국은 전능신교 세계 포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영화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네들 뭐 간증하고 종교 시설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네들 활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전능신교는 한국에서 영상물을 제작해 중국 등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상 만든 영화들이나 찬양 노래들 또 간증 그 영상들이 한국에서 제작이 돼서 SD 카드에 저장이 돼서 중국에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지난 2013년 10월 양향빈 교주의 이름으로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가서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포교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말했습니다. 전능신교 측은 한국이 세계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메일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전능신교는 우리말로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포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능신교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능신교는 지난 2013년 한국에 들어온 뒤 자금력을 내세워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자신들을 알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방번개, 전능신교로 활동했지만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능신교는 한국 진출 초기 한국말로 번역된 교리책자를 비롯해 소책자와 전단지 등을 무료로 보급하며 한국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능신교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초기 전능신교 신자로 위장해 잠입했던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는 전능신교가 한국인 포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저를 한국인을 포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제 마음을 살려고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까지 저를 포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능신교 한국인 신자들 중에는 기성교회의 목사와 집사, 권사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본부교회에 들어가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그때 기성교회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들도 계셨고 권사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천주교 성당 다니다 오신 분도 계셨고 또 교회 집사님들도 계셨고 서울과 강원도 횡성, 충북 보은 등 각 지역의 집회 장소에는 한국인 신자들이 그곳을 방문한 한국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본부격인 서울 구로구 궁동의 5층 건물과 구로동의 5층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전능신교 대표는 한국 사람입니다. 전능신교의 한국 지역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온 전능신교 신자들은 대부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데다 언어 문제 등으로 한국 교회를 위협할 만큼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력으로
전국 여러 곳에 집회 장소를 확보하고 한국말로 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가 중국에서 주로 기독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주요 포교 대상은 교인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선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침을 받을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마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빨리 와야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능신교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那因为他们都知道，他不会占用那个手段。普遍都该放里头，他不会占用那个手段。发展人员的手段是吧？多种多样，就是说以前那搁咱这没听说。基本上是这样，是我们。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한국에서 대중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능신교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적 콘텐츠로 이 거리를 물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지역민들을 섬기는 기독교계 축제들로 초대합니다. 서울 홍대 일대 공연장과 합주실, 문화연구소 등의 연합인 기독문화 플랫폼 수상한 거리가 5번째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마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김보규 씨와 희주일 등 CCM 뮤지션들과 오화평 트리오 등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음악 공연이 주를 이룹니다. 또 캘리그래퍼와 사진가 등 다양한 예술가와 사역자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플리마켓도 열립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악과 함께하는 서예 퍼포먼스와 페이스 페인팅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 강연 등 다양한 콜라보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교회에 있는 새신자 전도 축제가 변화되는, 대체되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가 수상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고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인천 효성중앙교회와 부평제일교회가 연합으로 주최하는 지역 축제도 열립니다. 효성중앙교회가 IMF 시절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효성천사마을 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5천여 명의 지역민들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부평제일선결교회와 연합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도크 감상화 경연대회와 노래자랑, 이웃돕기 바자회와 대형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도 보좌 같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속에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에 녹아질 때 그런 성육신이 실제로 지역사회 속에 일어날 때 진짜 선교,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제20회 효성천사마을 축제는 인천 계양구 부평제일선결교회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교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오는 22일 열리는 제11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백석정신아카데미 성종현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열리며 민경배 백석대 석좌 교수를 비롯해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김현희 신생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발제에 앞선 개회 예배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처음 주창한 백석대를 설립한 장종현 총장이 설교를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신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함께 돌보는 목회 간호학술대회가 대구 내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밭제일교회에서는 행복한 은퇴 준비를 위한 1일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목회 간호학술대회가 간호학자와 신학자, 보건의료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내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전인치유교육원 원장 김도봉 목사, 한국분노조절협회장 류창현 교수, 계명대 간호대학 김정남 명예교수 등 5명이 강사로 나서 목회 간호와 상담, 청소년 분노조절 상담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 간호 과정을 훈련받고 자격증을 얻어서 아름답게 환자들 돌본 일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신학생들을 위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1일 오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은퇴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는 절대로 성경대로만 가면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닙니다.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거죠. 기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께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퇴 후에 최상의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독교 청장년 면려회 대구노회연합회가 6개 교회가 참가한 가운데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기독교 청장년 면려회 대구노회연합회가 교회연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운교회, 내일교회, 서부교회 등 6개 교회가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족구와 진볼피구, 계주, 교회별 단체 경기 등으로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는 시민들과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